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구독자분 중께서 그 CLAD 시험과 관련돼서 그 강의를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이전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CLAD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봤었습니다. 그래서 CLAD 시험은 뭐 아시는 것처럼 그 객관식 문항으로 4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의 동영상 강의에서 20문항씩 같이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NI 홈페이지에서 이 기출 문제를 이제 다운 받으실 수가 있는데, 기출 문제는 크게 이제 A 타입과 B 타입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A 타입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동영상 강의를 진행했었고, 이번에는 B 타입에 대한 그 기출 문제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CLAD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이제 그 랩뷰 국제 공인 자격증이 이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 단계가 CLAD고, 그 다음이 CLD, 그 다음이 CLA라고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이 국제 공인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이전 같은 경우는 CLD 시험을 응시하려고 하면은 기본 전제 조건이 CLAD 시험을 반드시 자격증을 따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부터인가는 이제 그 룰이 바뀌어가지고 CLD 시험을 볼 때 CLAD 자격증이 없더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CLAD라고 하는 자격증이 약간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고 보실 수 있게 되겠는데요. 그래도 어찌됐건 CLAD 자격증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제 CLAD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조금이나마 드리고자 이렇게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시험 정보 같은 경우는 시험 시간은 1시간 동안 이제 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지선다형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식은 없고 다 객관식 문제가 있겠고, 문항수는 40문항이고 여기에서 70점 이상을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28개 이상을 맞으셔야지 이제 그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총 20문제에 대해서 같이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다음 중 코드 실행에 관한 설명으로 참인 것은 무엇입니까? 자, A, 루프는 51번 반복됨. 자, 여기서 보면은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이 5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정지하겠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랩뷰 같은 경우는 for 루프가 됐건 화일 루프가 됐건 루프의 반복 터미널은 0부터 1씩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0하고 같은지 체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착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일 루프가 50번 수행된다고 착각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처음 한 번 루프가 수행될 때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이 0이기 때문에 50이면은 총 51번 루프가 반복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A가 되겠고요. 자, 2번. 다음 중 랩뷰 이벤트 구조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는 무엇입니까? A. 마우스를 클릭하여 프론트 패널 컨트롤의 값을 변경할 때. 자,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그러니까 프론트 패널의 컨트롤 값. 자, 이거는 당연히 이벤트 구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B. 프로퍼티 노드를 사용하여 프론트 패널 컨트롤을 업데이트할 때. 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C. 컨트롤 참조를 통해 프론트 패널 컨트롤을 프로그램적으로 업데이트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이벤트 구조에서는 지원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D. VI 서버를 사용하여 프론트 패널 컨트롤을 업데이트할 때. 이것도 이벤트 구조에 의해서 이벤트를 발생할 수가 없고,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마우스 이벤트에 대해서는 이벤트 구조에서 핸들링 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코드가 실행된 후 결과 인디케이터에 나타나는 값은 무엇입니까? 자, 이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플랫 시퀀스 구조죠. 그래서 플랫 시퀀스 구조 같은 경우는 이 왼쪽부터 순차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T 카운트가 동작하고, 그 다음에 서브 VI가 이제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서브 vi가 수행된 다음에는 다시 tcount 값과 이전에 구한 tcount 값 두 개를 빼서 그 결과 값을 표시하죠. 자, 보통 이런 코드가 뭐냐면 서브 vi의 수행 시간을 측정하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A 서브 vi 실행 중 경과된 시간을 표시하겠다. 자, 답은 A가 되겠죠. 자, 나머지는 뭐 다 틀렸기 때문에 자,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vi 프론트 패널에 컨트롤이 하나 있는데 런타임 중에 이 컨트롤 프로퍼티 하나를 변경해야 됩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A. 자, 함축적 프로퍼티 노드를 생성하고 변경할 프로퍼티를 선택한다. 자, A는 맞습니다. B. 컨트롤 참조를 생성하고 이 참조를 프로퍼티 노드에 전달한 후에 변경할 프로퍼티를 선택한다.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B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구현은 가능하지만 가장 적절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답은 A가 되겠고요. 자, C번 연결된 공유 변수를 생성하고 변경할 프로퍼티를 선택한다. 연결된 이것도 틀립니다. 공유 변수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경우에 사용하지가 않죠. 자, 그리고 D번 로컬 변수를 생성하고 변경할 프로퍼티를 선택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자, 로컬 변수를 사용할 거면 로컬 변수를 사용하고 프로퍼티 노드를 사용할 거면 프로퍼티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D번 같은 경우는 아예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 로컬 변수 자리에 프로퍼티 노드를 생성하고 변경할 프로퍼티를 선택한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지만 이거는 아예 문장 자체가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A하고 B 둘 다 가능하지만 이 두 개 중에서 더 적절한 방법은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은 A가 되겠고요. 자, 5번 배열을 생성하는 가장 효율적인, 여기도 보면은 문제 중에 그러니까 가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이 올바르더라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A 화일 루프 안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추가한다. 제가 이전에도 계속 그 동영상 강좌에서도 언급했듯이 화일 루프 안에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사용해도 배열을 생성하실 수는 있지만 메모리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는 일단 답에서는 제외가 될 것 같고요. 자, B 배열을 초기화한 후 화일 루프 안에서 원소를 대체한다. 자, 이거는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핸들링할 그 배열의 원소의 개수를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 원소의 개수만큼은 처음에 화일 루프가 수행되기 전에 배열 초기화를 하신 다음에 화일 루프 안에서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값을 대체하시는 코드가 그 메모리 운영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답은 B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C 자동 인덱싱을 활성화한 포르프를 사용한다. 자, 여기서 또 답이 바뀌네요. 자, C번 같은 경우도 포르프 같은 경우는 입력이나 출력 터미널에 자, 와이어를 연결하게 되면 자동으로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배열을 생성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이 포르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르프를 하나를 사용하게 되면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되고 포르프 안에 또 포르프를 하나 더 사용한다고 하면은 2차원 배열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실습할 때도 제가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어떤 배열 데이터를 만들 때 간단하게 포르프를 이용한 거를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래서 B번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A, B, C 전부 다 배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거는 이 C번이 되겠습니다. 자, D번 자동 인덱싱을 활성화한 화일 루프를 사용한다. 이것도 가능하긴 할 것 같아요. 자, 화일 루프에서 보통 오토 인덱싱을 사용하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한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6번 장시간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실행 시간을 제어하는데 가장 적합한 시간 함수는 무엇인가? 여기서 힌트는 이거죠. 장시간 실행된다. 예를 들어서 tCount 같은 경우나 뭐 기다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단위가 미리세컨입니다.
근데 미리세크를 장시간 핸들링 한다고 하면은 값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는 틀리고요. 그 다음 C, 날짜 시간을 초로하기. 이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초로하기 시게 되면은 장시간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시간 제어하는 데는 적합할 것 같고요. D, 날짜, 시간, 문자열로 포맷. 이거는 문자열로 포맷을 바꿔서 운영한다는 거는 좀 더 적합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적합한 거는 자, C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다음 블록 다이어그램을 가진 VI는 자동 에러 핸들링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C 폴더에 자, data.txt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에러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까? 자, A부터 보겠습니다. 자, 파일 열기 생성 대체 함수로부터 에러가 반환될 때마다 대화 상자가 나타남. 자동 에러 핸들링이기 때문에 대화 상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A는 틀렸고요. 자, B. 루프 반복이 완료될 때마다 나타남. 이것도 잘못됐죠. 자, C. C도, 그러니까 A, B, C가 다 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키는 뭐냐면 이 VI의 그 속성에 자동 에러 핸들링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에러를 자동으로 핸들링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대화 상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D가 되겠고요. 자, 8번 같은 경우, 자, 기본 도움말 보이기 윈도우에서 서브 VI의 입력 이름이 굵은 채로 표시되었습니다. 다음 중 올바른 설명은 무엇입니까? 정답이 하나 이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지선다형 문제가 되겠죠. 자, 굵은 글자체로 표현되는 경우는 제가 실습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입력으로 인가가 돼야 되는 입력 파라미터는 굵은 글자체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입력 데이터를 연결하지 않는 경우는 실행 버튼이 깨지게 되겠죠. 자, A. 입력 값은 반드시 스칼라여야 함. 이건 틀렸죠. 스칼라가 아닌 경우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입력을 인가해 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B. 자, 입력을 권장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건 아님. 이건 틀렸죠. 자, C. 입력이 반드시 필요함. 10번 맞고요. 자, D. 입력에 와이어를 연결하지 않으면 그 결과로 깨진 실행 화살표가 나타남. 자, C하고 D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C하고 D가 맞겠고요. 자, 9번. 아래 그림에서 배열 크기 함수의 출력은 무엇입니까? 이건 2차원 배열 데이터죠. 그래서 2행 3열이기 때문에 배열 크기 데이터는 2행 3열의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은 답은 A가 되겠고요. 자, 10번 같은 경우 다음 중 디스크의 가장 작은 양의 데이터를 쓰는 코드는 무엇입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선 파일 IO 함수 중에서 이징 파일의 쓰기가 있고 텍스트 파일의 쓰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C하고 D 같은 경우는 텍스트 파일의 쓰기 C만 텍스트 파일로 쓰게 돼 있네요. 나머지 A, B, D 같은 경우는 이진 파일로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보면은 텍스트 파일로 쓰는 것보다 이진 파일로 쓰는 게 그 데이터의 그 양이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일단 C는 제외가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자, 1차원 배열의 그 불리언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인데 이거를 자, 불리언 배열을 숫자로 바꾸고 나서 이걸 부호 없는 unsigned 8bit이죠. 8bit 데이터로 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B번 같은 경우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그냥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배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A번보다 B번은 데이터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일단 B번도 답에서 제외가 되겠고, 자, D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불리언 배열을 숫자로 바꿨는데 이걸 다시 문자열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문자열보다는 이 부호는 자, unsigned 8bit이 데이터 사이즈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프론트 패널의 컨트롤에 대해 특정 키 또는 키 조합을 할당하는 설정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키 조작입니다. 이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게 없네요. 그래서 프론트 패널 컨트롤에 대해서
특정 키 또는 키 조합을 할당하는 설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프론트 패널의 컨트롤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프로퍼티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탭 컨트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키 조작이라고 하는 탭에 가셔가지고 관련된 조합을 할당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B가 되겠고요. 12번. 다음 코드를 실행한 후 새 문자열에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부분 문자열 대치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친절하게 입력에 대해서 다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문자열이 헬로우 월드 느낌표고요. 부분 문자열은 to you 느낌표가 되겠고 옵셋이 6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력 문자열에 대해서 부분 문자열 값을 대체할 건데 입력 문자열의 옵셋이 6번째부터 내가 길이가 7개를 내야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옵셋 같은 경우는 0부터 이제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0, 1, 2, 3, 4, 5이기 때문에 6인 경우는 이 W부터가 6입니다. 그래서 W부터 7개의 그 자릿수를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to U가 보면은 1, 2, 3, 4, 5, 6, 7, 7개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ello to you 느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컨트롤 참조는 어떤 기능을 제공합니까? 자, A.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를 프로그램적으로 VI에 추가하는 기능. 아닙니다. 자, 그리고 B. 서브 VI에서 프론트 패널 객체의 프로퍼티에 접근하는 기능. 자, 이건 맞죠. 그러니까 메인 VI에 있는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를 서브 VI에서 접근하려고 하면은 메인 VI의 참조 번호를 입력받아 가지고 메인 VI, 서브 VI에서 메인 VI의 컨트롤 또는 인디케이터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VI 입력으로 참조 정보를 인가해 주는데 이 관련된 부분이 이제 바로 서브 VI에서 프론트 패널 객체의 프로퍼티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B가 되겠습니다. 뭐 C 같은 경우는 뭐 가명을 통해 여러 DAQ 입력을 컨트롤한 경우 뭐 잘못됐죠. 자, D. 컨트롤에서 함수 및 서브 VI로 연결하는 기능. 이것도 뭐 완전히 말이 안 되는 말이 되겠고요. 자, 14번. 다음 코드가 실행된 후 숫자형 인디케이터에 나타나는 값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피드백 노드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드백 노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초기 값이 4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while 루프 같은 경우는 while 루프의 정지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한 번만 수행하고 정지가 됩니다. 근데 피드백 노드의 초기 값이 4이기 때문에 4하고 4를 더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이 나갑니다. 그래서 답은 8이 되겠고요. 자, 15번. 출력만 가진 서브 VI를 개발하여 이 서브 VI를 호출 VI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 데이터 흐름을 통해 서브 VI 실행을 컨트롤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가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A. 시퀀스 구조에서 서브 VI를 사용한다. 가능하죠. 자, B. 호출 VI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더미 입력을 포함하도록 서브 VI 입력, 변경. 호출 VI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것도 가능하죠. 자, C. 호출 VI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라 클러스터를 포함하도록 서브 VI 변경. 제가 계속 실습할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듈화 할 때, 그러니까 서브 VI를 만들 때는 항상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에라 클러스터 출력을 만들어서 커넥터 펜을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에 연결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결국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인 VI가 호출 VI가 되겠죠. 그래서 메인 VI에서 서브 VI를 호출할 때 에라 클러스터를 포함하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메인 VI에서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줌으로 인해서 데이터 흐름을 통해서 서브 VI를 제어할 수 있게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C가 되겠고요. 16번. 자, C 폴더 밑에 data.txt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않지만 VI는 에러를 리포트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자동 에러 핸들링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중 에러를 보고하고 정지하는 코드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 에러 핸들링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1000번 계속 그 포르프가 수행이 되겠죠. 자, A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단순 에러 핸들러
저 서브 VI를 호출을 했다고 해서 이 뭐 대화상자가 에러를 보고하고 정지하지는 않겠죠. B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번 다 수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에러를 레포트 할 것 같고요. 관련된 서브 VI가 호출하면은 이제 그 대화상자가 이제 호출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C번 같은 경우는 이 조건적 터미널을 하나 만들어서 이 에러가 발생을 하면은 이 포르프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C번은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에러를 보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하는 게 에러를 보고하고 정지하는 코드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C번이 답이 될 것 같고요. D번 같은 경우는 정지는 하지만 에러는 레포트 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병렬로 실행되는 자, 루프 사이에서 와이어를 통해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병렬로 실행되는 루프 사이에서 자, 와이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와이어가 아니고 채널 와이어라고 하는 걸 이용하시게 되면 이제 연결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래피 최신 버전에서 나온 기능이다 보니까 이게 CLAD 견본 문제에서 이제 이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렬로 실행되는 루프 사이에서 뭐 채널 와이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는 답이 A가 될 것 같은데 그냥 와이어로 전달할 수 있냐고 봤을 때는 아니요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B가 되겠고요. 그 다음 18번. 숫자형 컨트롤의 값을 프로그램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숫자형 컨트롤 값을 업데이트한다. 자, A.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사용한다. 뭐 가능은 하겠지만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가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B. 로컬 변수를 사용한다. 자, 로컬 변수 사용 가능하죠. 그 다음 C. 원하는 값을 기본값으로 설정한다. 이것도 가능하긴 한데 이게 프로그램적으로 업데이트 할 때는 이게 또 불편합니다. 그리고 D. 데이터 값 참조를 사용한다. 이것도 가능은 하지만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적합한 방법은 B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로컬 변수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컬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계속 메모리가 복제가 되기 때문에 메모리 운영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프로퍼티 노드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글로벌 변수가 로컬 변수에 비해 갖는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A. 글로벌 변수는 동시에 실행 중인 두 독립적인 VI 사이에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음. 자, 글로벌 변수의 특징이 서로 다른 VI 간에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B. 글로벌 변수는 배열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지만 로컬 변수는 전달할 수 없음. 이거 틀렸죠. 로컬 변수도 배열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C. 글로벌 변수는 데이터 흐름 모델을 따르기 때문에 경합 조건은 일으킬 수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글로벌 변수나 로컬 변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경합 조건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셔야 됩니다. D. 글로벌 변수는 고유 라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결국 답은 19번의 A가 답이 되겠고요. 자, 20번. 가장 먼저 색상이 변하는 플롯은 무엇입니까? 프로퍼티 노드는 하나의 프로퍼티 노드에 여러 개의 속성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되는 순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활성 플랫 1번에 자, 1번에 대해서 플랫 색상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게 가장 먼저 수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A 플랫 1. 자, 프로퍼티는 위에서 아래로 수행되기 때문에 자, 이게 답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유형 B타입에 대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20문항에 대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